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이 바이든 앞에서 벌을 받았네요. 훈계를 제대로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중공군을 막은 6.25 전쟁 때 영웅의 훈장을 주면서 문재인을 옆에 세웠습니다. 똑바로 봐라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94세신데요 명예훈장 메달 오브 어너를 받았는데 6.25 전쟁 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맞서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준 훈장으로서는 이제 최고의 훈장인데요. 6.25 때 용맹함이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전사에 기록됐는데 모범 사례로요. 랠프 퍼키 주니어 예비역 육군 대령인데요. 해외 정상이 이제 이런 훈장 수여식에 참여하는 거는 문재인이 처음입니다. 문재인이 이뻐서 처음에 영광을 준 게 아니라 한미동맹을 자꾸 훼손하고 중국에 갖다 자꾸 붙고 이러니까 중공은 그때 우리의 적이었다. 적군하고 싸운 목숨을 걸고 싸운 이분한테 내가 훈장을 주니까 너 옆에서 똑바로 봐 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정상이 보는 앞에서 미국 최고의 훈장을 예비역 육군 대령한테 주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도 알아들었나? 옆에 떡 앉아있으면서 왜 쩝쩝쩝 내가 그래도 대접받는 거 아니요?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정상으로 내가 이 훈장 수여식에 있네. 아이고 왜 처음이겠냐? 왜? 그동안에 영국 수상들, 캐나다 총리들, 일본 수상들, 그 우방국들의 대통령들 수상들이 미국을 그렇게 방문했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해겠냐? 아이고 똑바로 좀 아세요. 한미동맹이 어떤 동맹인데 6.25 때 어떤 피를 나는 형제인데 네가 다 훼손해. 왜 적국 중공에 갔다가 나라를 바치려고 그러고 거기하고 손을 잡고 난리야. 똑바로 봐 하고 옆에 딱 앉혀놓고 이 현장을 똑바로 봐라 훈계를 한 거예요. 알아들었을래나? 이거 분석한 신문 방송도 없더라고. 훈장 수여식에 문재인 참석했다 이렇게만 다 팩트로만 그냥 하고 말더라고. 아이고 지갔어 진짜. 이 퍼키 대령이 조금만 설명을 하면요. 1950년에 미국 특수부대를 이끌면서 이제 그 대담함을 보였는데 청천강 일대의 고지 쫙 전진하는데 중공군이 그냥 물밀듯이 인해 전술로 오는데 막 박격포의 기관총에 깽가리 치고 막 그때 당시에 23세였습니다. 그러나 이 퍼키 중위는 그때 당시 중위였죠. 이 중공군의 공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탱크에 올라가서 51명의 부대원들과 적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반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막 벌면서 목숨 걸고 시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원들이 적에 공격할 수 있도록 이제 3번이나 자신의 위치를 노출시키면서 부대원들은 딴 쪽으로 공격하게 나는 이제 이쪽으로 막 모는 거죠. 그냥 목숨 걸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백 명의 중공군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거죠. 이분이 그런데 왼쪽 허벅지에 이제 중공군 수류탄에 박혀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전투 지휘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포위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거의 다 포위당한 거죠. 그러니까 대원들한테 나는 여기 냅두고 가라 빨리. 그래서 이제 중공군의 인해 전술 공격이 4-5차례까지 이어집니다. 이미 탄약은 바닥났고요. 악착같이 맞고 있는데도 한계에 다다랐죠. 그리고 부상도 심하고. 그러니까 대원들에게 총검을 실시하고 6탄전 공격에 준비하라 지시한 다음에 또 박격포 포탄을 또 맞아요. 한 번 더 맞은 거죠. 또 오른발을 심하게 다쳤는데 위생병이 오른발을 절단해야 된다. 이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를 내버려 두고 날 여기 두고 나는 여기서 죽을 테니까 대피하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부대원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고 중위를 참호해서 구해냅니다. 이 영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리더십을 미국 군인들한테 대대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훈장을 수여하는데 옆에다가 딱 문재인을 세우는 거예요. 똑바로 봐 이거. 이게 6.25 전쟁이었고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거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국을 지켜준 거다.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이다. 우리 이 당시에 이분은 살아서 94세에 훈장을 주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고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희생해서 지킨 자유민주주의냐 한미동맹이냐. 네가 왜 흔들라고 그래. 네가 똑바로 봐 여기서. 이겁니다 이거. 이걸 모르고 쩝쩝대고 헬렐레 하고 앉았으니 나 환장하겠어 진짜. 그러면서 또 꼴값을 떴느라고 루스벨트 기념관 찾아가지고요. 뭐 이렇게 쳐다보면서 사진 찍으면서 카메라 막 치니까
루스벨트 동상 앞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통합을 이룬 루스벨트가 자기 롤 모델이에요. 야, 이건 미국 사람들이 들으면 아주 그냥 까무러칠 노릇이야. 당신이 언제 통합 이뤘어? 루스벨트는 통합 이뤘어요. 대공황 시절에, 미국 대공황 시절에. 아, 미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공황 시절이. 당신이 근데 무슨 통합을 이뤘어? 적폐청산으로 다 작사를 내고 전직 대통령 2명과 뭐 국정원장 등등등등 다 감옥에 쳐놓고 이봉규 같은 놈들 방송 못하게 다 잘라놓고 뭔 통합? 대깨문 통합? 어디다 대고 루스벨트 동상에 가서 자기하고 비슷하다고 내 롤모델이라고 구라를 쳐. 나중에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루스벨트 아니 워딩을 그대로 전합니다. 아 열받네 이거. 카페트 어저께 뽕평할 때는 제가 지금 하도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제가 논평했는데 오늘은 이거 지금 열받네요. 아니 자기가 얘기합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대공황으로 국가적 위기를 겪어 분열하기 쉬운 상황에서 통합을 이룬 대통령이다. 그리고 자기는 대선 때 루스벨트 전 대통령 롤모델로 제시했다. 아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루스벨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당시와 유사한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당시 진행했던 정책들을 본받아 한국판 뉴딜을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루스벨트하고 자기하고 등치시키는 거예요. 상황은 비슷하다. 상황. 그러니까 그때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 상황,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공황 상황. 그런데 루스벨트의 통합을 자기가 했어? 분열만 해놨지? 찢어 발견하지?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거 루스벨트 저 대통령 그 직계들이 이거 명예훼손해야 돼요. 아이 나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루스벨트가요 미국에 4선을 했죠. 이제 뭐 영원한 대통령인데 돌아가실 때까지 대통령 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대국민 라디오 연설 그 유명하잖아요. 라디오 연설하면서 국민하고 끝까지 소통하면서 국민을 막 북돋았어요. 이거 극복하자. 그리고 국민들 당신들도 책임 있다. 이거 극복하자 이러고 이끌어냈는데 아니 자기가 무슨 소통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자들하고 그 생쇼만 하면서 기자들 질문도 막 제대로 막 짜고 치는 고스톱만 하고 그 기자들까지 다 욕먹였는데 무슨 소통을 했어. 불통을 해놓고 아 이거 하나 돈 받았나? 루스벨트는 이제 케인즈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부의 공공지출을 늘려서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말하는 경제 정책을 폈거든요. 요거를 조금 따라했는데 얼치기로 따라한 거예요. 케인즈 정책도 제대로 따라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루스벨트는 이때 이제 사회주의 정책을 좀 모방하는 거 아니냐 비판도 받았는데 그거를 극복한 사람이야 루스벨트는. 그리고 그때 상황 세계 경제 상황과 지금 세계 경제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과 미국 상황도 다르고 그리고 케인즈 학파는 그 나중에는 또 비판 여론도 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루스벨트가 잘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케인즈의 이론과 어느 정도가 맞아 떨어진 거지. 그리고 미국 국민들이 잘했고. 근데 이게 언제 때예요. 그 후에는 실패했다는 게 다른 학파들이 또 나와. 그런데 옛날 걸 따라하면서 그것도 루스벨트처럼 훌륭하게 해놓지도 않고 불통과 뭐 이상하게 막 따라하면서 공공정책이 쓰면서 이거 길어지네 오늘 논평이. 이건 제대로 된 케인즈의 이론을 한 거고 문제인식은 얼치기 케인즈 이론. 공공정책 국가의 돈을 갖다가 알바비로 다 쓰고 퍼주기 돈으로 다 썼잖아. 이 루스벨트하고는 다르게 쓴 거예요. 국가 돈을 써도. 그래 놓고 무슨 루스벨트하고 자기하고 등치를 시켜. 흥분을 해서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이때 그 미국은 대공황으로 그 위대한 개츠비 생각나네. 영화. 소설이죠. 위대한 소설이. 소설로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오고. 뉴딜 정책을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과 지금 문재인이 쓰는 뉴딜 정책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저 복싱으로 얘기하면 홍수환 선수의 그 정통파 복싱으로 뉴딜 정책이 했다면 루스벨트가 이 동네 깡패가 어설프게 그 무슨 주워 들은 건 있어서 홍수환의 원투 스트레이트 하면서 짱돌 들고 상대 깨고 반칙하고 막 대가리 박치기 하고 이런 꼴이에요. 아유 그러면서 동네 깡패가 난 홍수환 선수 존경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따 대고 이름만 같으면 뉴딜이야. 그리고 이제 통합했어요. 구라치지 말아요. 그것도 모르고 바이든한테 훈계 받으면서도 뭐 그거 얼마 몇 시간 후에 이런 뻥을 치네. 훈계를 받아놓고선도 깨우치지는 안 된다니까. 여기 직접적으로 훈계해 주세요. 바이든 당신 왜 한미동맹 허물어 이렇게 야단을 쳐야 돼. 이 사람 그래야 뭐 알아듣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헬렐레 하고 쩝쩝거리고 있을 거야. 에이.